심리를 처방합니다. 오디오북 29. 독립과 자립 29번째. 지금 독립했는가 자립했는가? 처방. 자립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이유. 자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이는 살아가는 동안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역할을 한다.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이다. 자립하는 과정은 곧 자존감과 자아 가치를 세우는 과정이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마크 눔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적 적응과 자립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후 태도, 정서, 행동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자립한 청소년은 자존감과 사회 적응성이 높고 우울감이 낮다고 밝혔다. 또한 자립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선사한다. 한 연구팀은 64개국 42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건강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자립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본적인 심리 수준, 불안도, 스트레스 수준 등 정신 건강을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와 자립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립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기본적인 정신 건강 수준이 높고 불안과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자립도와 행복감의 관계가 나라별, 사회별로 비슷했다는 점이다. 그에 비하면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 발달 정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심리적 성취감을 높이다.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자립성을 높이는 것이 심리적 성취감을 얻고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실제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자립성과 성취도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자립성은 높은 학업 성취도와도 연관이 있다. 2011년 대학생 425명을 연구한 결과 자립성에 따라 평균 학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자립성이 높은 학생은 평균 학점도 높았으며 영어와 수학, 특히 영어 관련 과목의 성적이 좋았다. 또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 자립성을 강화할 경우 이전에 비해 성적이 대폭 향상되었다. 호주 심리학자 메릴린 가니의 연구팀에 따르면 높은 자립성은 일에서 흥미와 가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어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매일 똑같은 업무를 반복한다 해도 마찬가지였다. 더 복잡한 업무를 할 때 역시 자립하는 습관이 업무 효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진정한 자립을 이루는 방법. 이처럼 자립은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업무나 학업 성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을까? 다음은 진정한 자립을 이루는 방법이다. 자립과 방종을 구별하다. 자립에도 적정 수준이 존재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권한이 주어질 경우 결과는 오히려 기대 이하일 수 있다. 2011년 한 연구팀이 고양이와 쥐라는 게임을 만들고 피실험자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쥐 잡는 법을 알려줬다. 차이점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얼마나 주는가였다. 각각 권한 없음, 적당한 권한 부여, 모든 권한 부여 등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는 피실험자들은 적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올렸다. 적정 수준을 넘어선 경우, 즉 모든 권한을 쥐고 있을 때는 오히려 점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부모를 떠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진정한 자립이 아니다. 자립은 방종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가짜 독립에 주의하다.
독립은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립, 더 나아가 자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갈등을 겪거나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부모만큼 든든한 지원군도 없다. 로렌스 스타인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수많은 청소년이 부모와 분리를 겪지 않고 오히려 도움과 응원을 받으며 독립을 이뤄간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자아의식을 발전시키고 나름의 가치관을 세우며 스스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자녀의 독립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 스스로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먼저 부모의 역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부모가 기꺼이 독립을 도울 의향이 있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수전 프랭크는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가짜 독립 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부모를 완전히 냉대하거나 무시하고 부모가 자신을 무조건 통제하려 한다고 여기며 일부러 싸움을 걸거나 냉전을 벌였다. 문제는 이것이 진정한 독립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나 인간관계, 사회생활 능력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더 자주 나타났다. 애착과 독립의 균형을 맞추다. 인간은 타인과 관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은 자립과 연결을 적절히 오가며 애착과 독립의 균형을 맞출 줄 안다. 또한 언제 홀로 서야 할지, 언제 손을 잡아야 할지를 유연하게 파악하며 자신의 발전을 추구한다.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란 스스로를 책임지는 동시에 남에 대한 책임도 잊지 않는 것이다. 수전 프랭크에 따르면 자립하는 과정은 부모에 대한 탈이상화 과정이기도 하다. 부모는 뭐든 알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어린 시절의 환상에서 벗어나 부모도 장점과 단점, 한계와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탈이상화를 거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부모의 가치관과 행동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또한 부모의 기분과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을 세우게 된다. 부모의 장점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동시에 부모의 단점을 인지하고 그들 역시 복잡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다. 어떻게 자립하는가는 우리 앞에 놓인 평생의 과제다. 이는 어른이 된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마찬가지다. 새 가정 안에서도 독립과 의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년에 이르러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면 우리는 또다시 홀로서기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자신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 과제의 첫 페이지일 뿐이다. 균형을 맞추다. 자립하는 과정은 부모에 대한 탈이상화 과정이다. 부모도 장점과 단점, 한계와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자립하는가는 평생의 과제다. 어른이 된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마찬가지다. 자립한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첫 페이지일 뿐이다. 진정한 자립을 이루는 방법이다. 자립과 방종 구별하기, 가짜 독립에 주의하기, 애착과 독립의 균형 맞추기. 도서출판 마음책방 편엠